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아마 그 FOMC 금리 결정이 있는 주죠. 4월 30일 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근 흐름을 보면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 주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격에 대한 변화나 이슈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 볼 텐데요. XRP ETF를 보시면 최근에는 계속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를 보셔도 1,100만 달러, 5,500만 달러, 1,57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단위를 보면 3월에만 마이너스고 전부 플러스죠. 그래서 3월에 마이너스 3,100만 불 ETF 마이너스고 4월에 다시 8,300만 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XRP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드리움 ETF 보겠습니다. 이드리움도 달러 보면 이번 달은 플러스고 5개월째 지금 마이너스죠. ETF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주간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3주 동안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ETF를 보시면 주간 단위를 보시면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트코인 ETF도 보겠습니다. 월간을 보면 4개월 동안 ETF가 유출됐다가 3월하고 4월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13억 2천만 불, 20억 불 이렇게 유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ETF에 들어왔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JP 모건이나 우리가 어,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골드만삭스, 뉴욕 멜론처럼 찰스 샵 이런 거대 은행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쪽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준비를 하고 있고 법안도 이제 마련되고 있죠. 그래서 서서히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ETF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2달 동안 굉장히 많은 8주 동안 많은 그 비트코인 물량을 매집했는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스트치가 비트코인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 여기까지 왔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기업이 살 수 있던 배경에는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결국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자금을 대주고 대리를 해서 마이클 스트레치가 사고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 세력들이 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을 보겠습니다. XRP가 지금 보시면 4시간 시간표인데요. 차트인데요.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일 차트를 보시면 사실 2월 달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서서히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은 지금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리플보다. 그래서 XRP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랐다. 이드리움 보겠습니다. 이드리움도 내려갔다가 보시면 여기 상단을 찍었는데 다시 상단 올라갔죠.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XRP만 보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상승폭을 다 갉아먹고 있죠. 리또 속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 변동을 볼 수 있고요.
거래량도 보시면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올라가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량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왕창 올라가면 상승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추세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많아야 되죠. 이래야지 기관들이 다 흡수하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2월 달 초에 떨어졌을 때 엄청난 거래량을 했지만 현재는 거래량이 지지부진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수록 상승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개인들이 그 시간만큼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미들이 다 털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거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주간 차트인데요. 작년 11월에 올라갔다가 1월에 올라가고 다시 7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 대해서 계속 미끄러져서 있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RSI 상대 강제 지수도 지금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XRP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측면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주간 차트죠. 일주일짜리. 자, 이건 트레이딩 뷰를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보시면 RSI가 70을 넘으면 빨간색으로 돼 있고 25 밑으로 들어가면 여기 옅은 색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주간 RSI를 보시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트레이딩 뷰로 보고 있는데 바이낸스와 연결된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간 RSI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보시면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바닥 찍고 올라가고 쫙 올라가죠. 여기도 바닥 찍고 쭉 올라가죠. 여기도 바닥 찍고 올라가죠. 지금 바닥 찍었죠. 근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차트 RSI 보시면 작년 11월에 70을 넘어서 굉장히 불장했는데 지금은 2월 달에 주간 RSI가 25 밑으로 떨어졌죠.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간 RSI가 지금 현재 40에서 34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가격 보시면 어떻게 돼요? 별로 이렇게 오른 느낌이 안 보이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XRP는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시면 거의 횡보라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느낌인데 주간 RSI 보시면 그래도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개미들이 다 털고 없어지면 이제 상승하고 그런 거라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센티멘트 가서 고래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XRP 공급 분배인데요. 1억 개 이상인 그 XRP 지갑 보유의 개수를 보시면 254억에서 262억으로 뭐 미미하지만 한 3% 4% 증가했어요. 굉장히 큰 고래가 XRP 개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크가 있는 게 보이죠? 갑자기 늘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건 뭘까요? 여기 눌러볼게요. 1억 개, 10억 개 이상이랑 서로 지갑을 크로스 체인이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큰 지갑에 작은 지갑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지갑 체인지만 한 겁니다. 서로 바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지갑을 여기서 1억 개에서 10억 개 사이에서 10억 개 이상으로 지갑을 옮겼다 다시 갖다 놓은 거죠. 이런 걸 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두 번의 거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00만 개에서 1억 개 이상은 꾸준히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작년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갑에 관련된 분들은 이미 매집을 끝났어요, 거의. 크게 변화가 없죠, 지금은. 살짝 늘었습니다. 그리고 좀 줄었고. 예, 그래서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에서 1,000만까지 보시면 이제 재미난 일이 납니다. 쭉 많이 팔아서 결국 바닥이죠. 예. 결국은 범형 고래, 큰 고래는 아닌데 작은 고래들은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고, 그 다음 10만 개에서 100만 개도 보시면 못 버티고 어떻게 돼요?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만 개, 10만 개, 요거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좀 다르죠? 예, 기존에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은 팔고, 자, 기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 차트와 지갑에 대한 연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코인 투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해 드리면,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 관련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서클사나 코인베이스. 코인 투자를 직접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업비트 지분이 있죠. 네, 그렇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는 코인 거래소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코인 시장은 현재 2.6T, 5T 정도 돼요. 시장이 되게 작습니다. 주식 시장에 비해서. 주식 시장이 120T, 채권 120T, 부동산 280T, 금이 30T입니다. 챗 GPT로 보면 2030년에 20T 정도 코인 시장이 성장할 거라 보면 한 7, 8배는 성장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200T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장기 투자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버티기 쉽지 않은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 통과됐고 클로이드 법안이 아마 5월 말이나 6월 말에 상원 통과하면 7월에 최종 승인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미국 재무장관 입장이었고요. 이따가 트위터를 볼 텐데 루미스 의원이 5월에는 투표하겠다 상원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예정이라고 트위터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실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은 미카법이 이미 통과돼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죠. USDC는 허용하고 USDT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발행한 RLUSD는 허용했습니다. 자, XRP에 대한 좋은 소식이 많이 있죠. 코인베이스가 타스, 그날 종가로 기관들이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코인베이스 열어줍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금 수규는 이미 타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XRP는 이제 드디어 타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기간의 대규모 거래가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OTC에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OTC에서 끊임없이 살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XRP는요, 채굴 코인이 아닙니다. 리플사에서 매달 1일에 나오는 코인을 사지 않으면 그 중간에 못 사요. 그래서 기관들이 살 수 있도록 코인베이스에서 타스를 상장해서 타스 시스템을 상장하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 대규모 거래를 그날 종가로 이용할 수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BTC하고 ETH는 됐다는 얘기죠. XRP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리플사에서 서브웨이와 공식 제휴를 했고요. 라쿠텐에서 XRP 결제 도입했습니다. K뱅크에서 리플과 국제송금 협력을 진행했고요. 좋은 소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2028년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양자 내성 로드맵을 2028년까지 끝내는 걸로 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도 없애고 협력 관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예, 크레디트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이란 전쟁 때문에 가격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란 전쟁과 크레디트 법안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트럼프가 결국은 크레디트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트럼프 가문이 결국은 이익을 보는 문제 때문에 크레디트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FOMC 인하 결정일인데 XRP 과연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현재는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그런 추세고요. 루비스 상무노인이 5월에 크레디트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이 2차 협상도 뭐 사실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결국 석유값이 올라갔으니까, 원유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미국은 사실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굳이 전쟁을 일찍 끝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언제까지나 이란 전쟁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한지 벌써 2달이 됐죠? 그럼 전쟁의 효과가 점점점 없어질 거고, 결국은 석유란 게 원유가 저장할 수 있는 시설 기간이 뭐 14일이란 얘기도 있고, 뭐 더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란 석유 저장량이 14일 정도밖에 없으면 결국 석유를 저장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원유를 뽑아낼 수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란은 손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미국은 기다리겠죠. 예, 이란이 석유를 못 팔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그러면 결국은 이란은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란도 그래도 미국한테 뭐 얻을 게 있어야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할 거고 트럼프도 6월 전에만 정리하면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정리하겠죠. 그리고 4월에 결국은 케빈 워시가 상원 인준도 통과하고 결국 5월 15일에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5월, 6월에 맞춰서 가격 변화가 좀 일어날 거고 그리고 5월에 크리에이티브가 통과하고 이란 전쟁이 끝나고 뭐 6월에 끝날지 7월에 끝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관련된 게 정리되면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피말리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러한 사실들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앞으로는 한 주 동안 이런 정보나 변화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변화나 또 장기 전망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OMC는 아마 지금 보시면 금리는 동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결되면 긍정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전쟁이 끝나갈 기미가 보이니까 사실은 긍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악재는 이미 다 소화됐기 때문에 좋은 일만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유튜브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